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그 현직자 얘기를 나와가지고 현직자의 저 나름대로의 그 이론이 있어요. 현직자를 컨택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렇게 돼지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 두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직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 봐봐요. 의사를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 병원을 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 것처럼 실제 현직자들을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나요? 현장을 가야죠. 당연히. 그러나 이제 두 군데로 나눠져 있겠죠. 은행처럼 창구가 있어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냥 로비에서 이제 컷당하는 곳도 있겠죠. 그렇다고 포기하고 돌아올 거야? 그러면 바보 같은 짓인 거지. 어디를 가보면 좋아요? 담배 피는 골목이 있단 말이야. 담배 피는 골목. 거기에 이제 커피와 담배를 즐기고 있는 여유로운 돼지들이 있어. 여유로운 돼지들, 이렇게 명찰 차고 여유로운 돼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그때 좀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아침 시간대 한 9시에 출근해가지고 PC 딱 켜고 이제 적당히 보다가 커피 한 잔? 하자. 이래가지고 한 9시 반에서 10시 정도에 우르르 몰려 나가요. 그래갖고 이제 대규모의 어떤 그 스모킹 소굴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럴 때를 공략해보는 것도 좋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담배 빨리 피우고 다시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부장님이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시면 안 되고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11시 반까지. 점심시간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어디로 가면 될까? 일단 구내식당을 가보는 거야. 구내식당. 어차피 그 배고픈 돼지들이 이제 딱 우르르 또 내려온다고. 그래서 밥을 먹겠다고 막 내려오죠. 근데 구내식당도 못 들어가는 곳들도 있어요. 그리고 구내식당에 갔는데 너무 임직원들이 떼거지로 오니까 누구를 좀 잡기가 뭐해. 그러면 인근 식당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배고픈 돼지를 잡으면 물어요. 배고픈 돼지를 잡으면 화가 나서 물어. 진짜 물 수도 있어. 내가 그랬거든. 배고프고 막 짜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밥 먹으러 가는데 뭐 현직자 뭐 물어보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고픈 돼지를 컨택하지 마시고 배부른 돼지를 컨택하셔야 돼요. 밥 먹고 나오는 돼지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냐고? 기가 막힌 방법이 있죠. 한 손에 테이크아웃 이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다. 들고 있다. 쟤는 배부른 돼지야. 이러고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은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남자들끼리만 혹은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어떤 그룹에 가가지고 저 잠시 you 현직자? I'm 취준생. 이렇게 접근하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누군가는 이렇게 빨리 모시고 가야 돼. 안 돼.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비슷한 연배끼리 있는 사람들을 공략하면 좋은데 웬만하면 이렇게 남녀가 섞여가지고 봄바람 휘날리며 이거를 즐기고 있는 그 무리가 있어. 그리고 이제 딱 테이크아웃 들고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딱 들어가기 딱 좋은 타이밍에 돌아다니는 배부른 돼지들. 그런 분들에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걱정도 있죠. 내가 배부른 돼지를 컨택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직무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럴 가능성이 더 크지. 사실상. 그러나 여러분들 실망하시면 안 되는 게 뒤를 보면 뒤에 또 배부른 돼지들이 또 와. 그러니까 한 명만 컨택할 생각 하지 말고 10명, 30명 정도의 배부른 돼지들은 만나고 돌아오셔야 된다는 건데 다만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꿀팁으로 드리지 못하는 영역은 말을 붙여야 되잖아. 말을 붙여야지. 그거는 내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근데 말을 어떻게 붙이면 좋은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자,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도 현직자 만나기 너무 쑥쑥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 3시간 쪽팔려서 여러분이 30년 단위 기업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 배팅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해군 장교로 6년을 복무했습니다. 노예 계약을 맺고 6년 동안 배도 타고 별짓을 다 했죠. 저는 정보장교였어요. 그래서 벙커, 지하의 벙커 이런 데 정보 상황실에서 사령관님 오시면 필승 정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기상은 적은 지금 어떻습니다. 적의 배는 무슨 위치 그러면서 막 나레이션도 읽어줘. 북한군은 M&I 똑바로 하라!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브리핑을 맨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나는 정보장교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야. 원래는 뭘 가려고 그러냐면 정운정교를 가려고 했어. 정운은 뭐냐면 이렇게 정신교육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철학, 사상 교육 시키고, 이렇게 막 영상 편집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난 거기 가고 싶었는데, 선배가 나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었거든. 너는 정운이 딱이야. 왜냐면 내가 이제 전공 과목 중에 철학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딱 쓸어 갔는데, 정운이 있고 정보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진짜 헷갈린 거야. 정보라 그랬는데 헷갈려. 그래갖고 내가 아이씨 정보에다가 동그라미를 쳤네. 정보에다가. 그러고 나서 6년 동안 나는 벙커에 있고 내 동기 정훈 장교는 이렇게 아메리카노를 타도 마시더라고. 그 1층 사무실에서. 왔어? 비비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게 한순간의 실수가 한순간에 직무를 파악하지 못했던 나의 실수가 6년을 괴롭히는구나를 저는 정말 뼈저리게 알아서 저는 사실상 군복을 입고 현직자를 만나러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지난 그 제이콥과 인터뷰를 했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는데 저는 사실 전역하고 취업까지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5일.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 취업을 준비한 거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나는 오로지 현직자를 미친 듯이 만나러 다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퇴근 시간만 딱 하면 무조건 지점으로 찾아갔어요. 쳐들어갔어. 근데 이제 군복도 이렇게 입고 갔지. 전투복 입고 찾아가니까 그렇게 막 쫓아내지 못하더라고. 아무튼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3분, 3시간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30년이 바뀔 수 있다. 그 정도면 배팅해야 된다. 그런데 현직자를 만나서 뭘 물어봐야 되냐면 가장 좋은 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물어보면 돼요. 오른쪽에 보면 당연히 루틴은 이거예요. 직무의 1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업무 패턴. 두 번째, 이번 분기 또는 반기의 중점 사업. 세 번째는 최근 주력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네 번째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들만의 툴이나 시스템, 그걸 활용해서 어떤 정보가 오가는지, 뭘 입력하는지, 그리고 같은 부서 내에 직급별 책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여섯 번째로 향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비전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일곱 번째로 업계 내에서 회사가 가진 핵심 경쟁력을 물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 메모장에다 이렇게 7가지를 딱 체크해 가가지고 현직자분에게 저 잠시만 시간 내주시면 7가지를 여쭤볼게요. 자, 직무의 일일 패턴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배부른 돼지든 배고픈 돼지든 아무도 여러분들을 응대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잡으려면요 시간을 뺏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안 돼요. 시간을.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야 돼. 하나만 물어볼게요. 2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저 무슨 직무, 어디 출신의 누군데요.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최종 면접만 남은 상태이고요. 이런 것들 다 각설하고 어차피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오면 만나실 분이고 그들도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단지 그 사람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응대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취준생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현직자분께 이렇게 7가지를 인터뷰하듯이 들고 가면 현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뭐가 부담스러워? 내가 얘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겠어요? 나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여유 있게 막 6시간, 12시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잠깐 10분이나 20분 동안 이 친구의 취업 방향을 잡아준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이렇게 7가지를 다 묻지 말고 이 질문을 딱 2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2가지. 첫 번째 질문은 그냥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돼. 여기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면접 내일입니다. 2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성과 지표가 뭡니까를 물어보면 되는데 선배님의 KPI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부담감을 느끼지.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면 되냐면 선배님이 고과를 잘 받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역할이 뭔가요? 2가지만 알려주세요. 보통 직무 담당자가 핵심적으로 챙겨야 되는 지표라는 건 거의 2가지, 메인이 2가지. 물론 이제 저는 10몇 가지 지표가 있었지만 사실 직무에서 대표적으로 챙겨야 되는 건 2가지 정도로 압축된다고. 2가지로. 그래서 선배님께서 고과를 잘 받기 위해 관리해야 되는 지표가 뭐예요? 뭘 잘해야 돼?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와. 왜 나오냐면 항상 그 고과 지표만큼은 가장 민감한 문제거든요. 현직자들한테. 가장 민감한 문제죠. 이게 나의 인센티브로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물어봐야 되냐면 선배님이 그 고과를 잘 받기 위해 기울이는 노하우가 무엇인가요를 물어보면 돼요. 뭘 잘하면 그걸 잘 달성할 수 있나요? 그런데 어느 때에 따라서는 그 현직자분께서 나 내일 퇴사인데 나 그냥 설렁설렁하고 너도 이거 들어오지 마 막 이럴 수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우회해서 물어보는 거죠. 레전드 사례를 들려달라. 우리는 보통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BP 베스트 프랙티스, 베스트 사례를 들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삼성을 다녔으니까 삼성 같은 데는 발탁
이렇게 1년 정도 동기들보다 빨리 점프하는 거였어. 대발탁이라고 2년 점프 뛰는 게 있거든. 그래서 대발탁이 되는 경우는 뭘 잘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들의 어떤 이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지. 요거 하면 이 친구는 그래서 2년 발탁됐잖아. 저 친구는 저래서 3년 발탁됐잖아. 이런 이야기들이 오간다고. 그런 사례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의 뭐에 넣으면 될까? 입사후 포부에 넣으면 돼. 입사후 포부에. 이런 거 하겠다고. 그러면 굉장히 뚜렷해질 수 있다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물론 물어볼 수 있다면 저런 얘기를 다 물어볼 수 있다면 좋죠. 그런데 제가 진짜 이거를 저도 이제 뭐 면접 보시는 분들 많이 이제 도와드리고 하니까 그냥 말만 이렇게 던지는 것 같죠. 아, 비비런덕 참 편한 얘기 하네. 그럴 것 같지? 나는 직접 데리고 간다? 손잡고 같이 가. 그래서 은행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바카스 사고 이렇게 딱 해. 농협은행을 얼마 전에 갔었어요. 농협은행. 창고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은행 같을 때는 이제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돼. 괜히 가가지고 쭈뼛쭈뼛 취준생인데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안 돼. 번호표 뽑고 손님인 척 하고 있다가 슬쩍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바쁘다고 막 가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만 이렇게 물어보면 돼.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가니까 제가 취준생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막 반말을 하면서, 아, 바빠. 그러면 알려줄 거 다 알려줘. 아, 바빠. 이런 거 잘해야 된다고요. 야, 바빠. 아, 나중에 이런 목표 해야 된다니까. 그런 거 좀 쓰면 좋을 것 같아. 아, 바빠. 이제 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야. 어차피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모든 사람이 불친절할 거란 생각으로 가면 될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직자들 좀 적극적으로 컨택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다. 나 진짜 한다니까. 내가 현직자들 컨택하고 다닌다니까. 그래서 실제 경험담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써먹었으면 좋겠고,